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중앙일보의 박정호 수석 논설위원인데요. 역사에도 지식이 풍부하시고 칼럼이 아주 독특하고 예리하기로 유명한데, 제목은요, 이순신의 칼, 안중근의 총입니다. 박정호의 시시각각에서 예리하게 질타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이 다시 열렸다. 광장 면적이 2배로 넓어졌다. 지난 토요일 현장을 찾았다. 광장의 얼굴인 이순신 장군부터 만났다. 광장 바닥, 동상 좌우로 작은 승전비가 설치됐다. 왼쪽에 23개, 오른쪽에 12개, 총 25개다. 왼쪽은 충무공의 23전 23승을, 오른쪽은 충무공이 치른 주요 전투를 가리킨다. 영화 한산, 소설 하얼빈의 물음, 시대의 물결 돌려놓은 두 대장부, 지금 집권층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제장명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장에 따르면 충무공이 참여한 해전은 총 45회 40승 5무를 거두었다. 그야말로 불멸의 기록이다. 왼쪽 비석에 충무공의 기계를 압축한 어록이 새겨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1598년 노량해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597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후 등등. 요즘 혼돈의 통치권을 꾸짖는 듯한 말도 눈에 띈다. 관직을 뽑는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같은 문종이라 만날 수 없다. 충무공의 조카 이분이 쓴 최초의 이순신 전기인 이충무공 행록에 관한 대목이 나온다. 이순신은 성격상 아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능력을 알아주는 이가 드물었다. 어릴 적 친구 유성룡이 당시 이조판서 율곡 이이를 찾아가 부탁해보라고 권유했다. 이순신과 이이는 덕수이씨 같은 문중이었다. 하지만 충무공은 앞에 말 그대로 처신했다. 충무공은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참지 못했다. 훈련원 봉사 정팔품 시절 그의 상사가 신분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임명하려 하자 충무공은 바로 노라고 답했다. 마땅히 승진해야 할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돼 공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원칙과 대의에 철두철미했던 충무공의 충무공의 한 단편입니다. 요즘 관객 400만 명을 넘어선 영화 한산에 재현된 충무공의 밑바닥에 이 같은 엄격한 자기 및 주변 관리가 깔려있다. 영화에서 충무공은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아닌 의와 불의의 싸움이란 비현실적인 말을 한다. 김한민 감독의 순진한 유추일 뿐이지만 민생을 절멸시킨 불의의 전쟁에 통곡하는 충무공의 면모로 볼 때 마냥 허튼 소리만은 아니다. 실제로 충무공은 난중일기에서 원통하고 분하다, 아프고 답답하다, 괴롭고 어지럽다 등을 수시로 쏟아낸다. 전황에 어두운 임금과 동료 장수, 사람을 짐승처럼 살상하는 왜군, 전투보도 전공에 매달리는 명나라 장수 등 그가 느끼는 슬픔은 깊고도 깊다. 소설가 김훈의 밀리언셀러 칼의 노래 2001년 곳곳에는 이순신의 비애가 스며있다. 작가는 특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층을 충무공의 입을 빌려 성토한다. 그들은 헛것을 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엾었다. 그것은 사실의 바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충무공에게 칼은 시대의 고통을 배는 말이었다. 외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이 권세와 이윤을 도모하는 칼이었다면 충무공의 칼은 백성과 도의를 살리는 칼이었다. 김훈의 문제의식은 청년 안중근의 고뇌와 결단을 다룬 신작 하얼빈에도 이어진다. 비유컨대 총의 노래쯤 된다. 똑같은 동양평화를 외쳐도 이토 히로부미의 총이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한 총이었다면 안중근의 총은 한중일의 공생을 희구한 총이었다. 안중근이 거사 직후 생명을 끊지 않고 법정에 나선 것도 일제의 야욕을 만방에 알리려는 당당한 선택이었다. 이순신과 안중근 400년 전과 100년 전의 두 대장부가 묻고 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김훈 작가는 지금이 더 위태롭다. 출구가 안 보인다고 했다. 일촉즉발의 미중 충돌이 대표적이다. 핵무장한 북한, 소통단절의 일본도 난제 중 난제다.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인 여권은 또 어떤가. 일주일 후면 8.15 77주년이다. 위기의 대통령이 겹겹이 파고를 헤쳐갈 방책을 낼 수 있을까. 배운 자들이 구사하는 지배적 언어는 헛되고 또 헛되었지만 이라는 소설 속 안중근의 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우리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박정호 수석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는데요. 참 묵직한 글입니다. 이 시대에 이순신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안중근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길일까요? 안 보이나요? 그래도 찾아야죠. 그래도 찾아야지 젊은 청년들 또 어린 아이들이 제2의 이순신, 제2의 안중근을 꿈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제2의 이순신은 나오지 않죠. 안중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찾고 기리고 그래야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어린이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또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반성을 하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요 얼굴에 철판이라서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영화 이순신 한산도 의미가 있고 저는 어저께 비상선언 영화를 봤는데요. 참 송강호 연기 대단하더구만요. 이병헌, 전도현 등등 나오는데요. 김남길 거기서 이제 영웅들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이제 테러범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웅들이 이제 송강호가 비행기 바깥의 영웅, 비행기 안에는 이병헌의 영웅이 있고요. 그 밖에 거기 비행기 탄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됩니다. 어떻게 영웅이 되냐면요. 이게 스포일러가 되나? 마지막 결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희생, 우리나라를 위해서,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지만 작게는 자기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결단을 내려요. 무슨 결단인지는 제가 스포일러가 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영웅들, 그러니까 이병헌과 송강호의 영웅이 있었지만 작은 영웅들, 비행기 안에 탄 영웅들이 큰 영웅보다 더 큰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이제 비상선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영웅 둘이 있지만 작은 영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영웅들이 큰 영웅들의 더 큰 영웅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저 꼴을 보고 야당의 대표를 노리는 이재명의 저 꼴을 보고 그를 추종하는 측근들 그 저 꼴을 보고 그들을 또 미디어에선 서로 이편 저편 갈라서 좌파 언론은 그저 이재명을 그냥 띄워주고 사이비 우파 언론은 이준석을 띄워주고 언론에 사명 안 하고 있죠. 정당의 사명도 안 하고 있죠. 정치인들이라고 감히 여기 어디 이순신의 칼과 안중근의 총을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네요. 이런데도 우리가 그들만 탓할 게 아니다는 게 어저께 제가 본 비상선언에서 느꼈던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애국 시민들 특히 그동안에 묵묵하게 1인 시위를 하며 나라 걱정을 하고 나라 잘 되기를 바랬던 이름 없는 1인 시위대들 그분들이 영웅입니다. 그 영웅들이 있기에 우린 무너지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슬프게 이순신은 안 보이고 안중근은 안 보입니다. 이순신과 정반대 짓거리를 하는 여당 대표였던 아직 안 물러났으니까 였지. 그 다음에 야당 대표를 노리는 안중근의 정반대 총구를 지금의 총은 권력을 탐하는 말과 정책, 행동이 총이잖아요. 옛날엔 총과 칼로 싸웠다면 지금 말과 정책으로 싸우잖아요. 정반대로 하는 이재명, 이준석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또 그 추종자들과 그를 지지하는 알량한 국민들 개딸들이든지 준석빠들이든지 알량한 국민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소영웅이 됩시다. 그렇다고 뭐 영웅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지도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70주년 8.15에 이 칼럼에서 무겁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박정호 수석 논설위원이 지금 우린 백척간두에 있는데 안중근의 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애절합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그래 이제 지도자를 그래서 제2의 안중근이 돼주길 바라고 제2의 이순신이 되길 바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세웠는데 안 되니까 막 안타까움이 막 이 구구절절이 묻어나오는데 며칠 있으면 8.15입니다.
8.15에 우리가 국민이 소영웅이 돼서 우리가 윤석열이 제2의 이순신 비슷하게만 해도 되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제2의 이순신 될 수가 없죠. 제2의 박정희, 제2의 이승만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8월 15일 날 우리가 힘을 모아서 100만, 200만을 넘어서 500만 명이 만약에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덮어버리면 전부 얼어붙을 거예요. 이재명과 이재명을 따르는 무리들, 이준석과 이준석을 따르는 무리들 얼어붙을 거예요. 쫄을 거예요. 김정은도 쫄을 거고요. 시진핑이도 쫄고요. 푸틴도 쫄을 겁니다. 이야, 대한민국 국민들, 와, 대단하다. 저기 무시무시하다. 저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야, 옛날에는 목숨 걸고 보여줬잖아요. 안중근과 이순신은.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나온다고 무슨 잡아가요. 나온다고 누가 죽여요. 나온다고 누가 칼로 싸우재요. 그냥 나오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건데 조금 시간만 내면 돼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오후 2시부터 우리 국민 집회를 하니까 이 국민 집회는 뭐겠어요? 백척간도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이재명 따위에 넘겨줄 수 없다. 이준석 따위에 흔들릴 수 없다. 특히 김정은 너네들 호시탐탐 종전선언 어쩌고저쩌고 고려연방제 먹으려고 호시탐탐하는데 택도 없다 이놈아. 껐떡도 하지 말아라. 눈 하나 껌뻑하지 말아라. 시진핑 너 까불면 골로 간다. 이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재명도 쫄고요. 이준석이 쫄아서 벌벌벌벌 기고 외국 유학을 가든지 가야 돼요. 그 500만 명, 정광훈 목사님은 1000만 명 얘기하시던데 1000만 명, 서명은 가야 됩니다. 그러나 1000만 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400~500만 명만 나와서 그냥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덮어버리면 윤석열의 그 윤핵관들도 쫄 거고요. 야, 이 우리가 권력에 향유하다간 우리 국민들한테 큰일 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쫄 거예요. 야, 저들이 요구하는 게 내가 똑바로 하라는 거구나. 잡아쳐낼 놈들 싹 쳐내라는 거구나. 에? 자유통일로 북한을 응징하라는 거구나. 야, 무섭네. 잘못 걷다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내 막아져 죽겠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쫄지만 용기를 낼 겁니다. 용기를 내면은 어떻게 해요? 지지율? 저까지 지지율, 저 사기꾼 지지율 필요 없다. 나는 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수사에서 다 쳐넣고 법치주의 살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이재명이 우리가 400~500만 명 덮을 떡에 쥐 죽은 듯이 숨을 겁니다. 8월 15일 날 결단 냅시다. 70주년 광복절에 우리 인생을 겁시다. 영웅이 됩시다, 여러분들. 참가하면 영웅이에요, 우리가.